자, 16번째 자살과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자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울과 관련해서도 꼭 자살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특징들을 잡아보고 개념들을 잡아보고 그리고 그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거. 자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다, 자기 손상이다, 자기 상해다, 자기 훼손이다. 자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행동이에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이죠. 의도적이에요. 자해 행동의 형태는 피부를 절단하거나 불로 지지거나 머리와 사지를 부딪히거나 상처를 뜯거나 손가락 깨물기 등이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행동들을 볼게요. 자살 위협, 자살할 생각이 있음을 표현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경고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거나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거나 유서로 작성하는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자살 위협. 자살 시도, 얘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저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해요. 자살 시도예요. 성공하면 자살이 되는 거죠. 자살 수행, 경고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된 후 발생하게 되고 실제 죽으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자살 시도 후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자살에 이르게 된다. 자살 수행. 치료 불이행. 자,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자기 파괴를 하는 것. 치료에 따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들.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며 기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뒤늦게의 자살의 유형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 기출이거든요. 최근 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역시 기출은 사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례를 보여줄 거예요.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 이 대상자가 뒤늦게미 얘기하는 자살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례 속에서 뒤늦게미 얘기하는 자살의 유형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쓰라. 이런 문제였어요. 알고 계셔야죠. 자, 이기적 자살입니다. 자살인데 이기적 자살이에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 확립에 실패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의한 자살이다. 어디에 포인트 주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주시면 돼요. 내가 죽는 이유가 나의 우울감 때문에, 내가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나 아니면 사회 탓으로 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죽음으로써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사회 탓이야. 어쨌든 사회 탓이건 내 탓이건 내가 이 상황이 견디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죽음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공동체에서 지나치게 동화되어 자신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공동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신앙심에 의한 집단자살, 자살 테러범. 자살 테러범, 우리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죽음, 내 목숨 바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일 거야. 테러를 통해서 나를 죽일 거야. 어쨌든 고의적으로 내 생명을 끊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자살. 자, 아노미적 자살. 아노미 무슨 뜻이에요? 혼란, 이거죠. 그래서 급격한 사회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 경제가 성장했다. 그럼 그 사회 속은 좀 혼란한 사회다라고 보고 질서가 좀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도덕적 혼란으로 자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란 속에서, 무너진 질서 속에서 도덕의 혼란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 그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숙명적 자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열정이 과도하게 억압받아서 발생하는 것, 억압받아서 자살이 이루어진다. 노예, 죄수, 억압받는 삶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숙명적 자살이에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뒤늦게미 얘기하는 자살의 유형에는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이 있어요. 자, 이기적 자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 자살, 우리 집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노미적 자살, 혼란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숙명적 자살, 전체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아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살의 유형입니다. 자, 간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간호 사정이에요. 자, 어떤 의도에서든 모든 자살 행동은 당연히 심각한 것, 생명을 잃는 행위니까. 자, 자살 행동에 대해서 사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방법의 치명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 위험 요소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례를 보여줬어요.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 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자살의 위험 요소를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사례 적용이죠. 자, 심리사회 임상기준에서 절망감, 백인, 남성, 노인, 독신일 때, 병력, 이전에 자살 기도를 했을 때, 이전에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가족의 자살 기도, 가까운 사람의 자살 기도 경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가족의 물질 남용 역시 영향을 미치고요. 진단 내용, 신체 질환이나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을 때, 정신질환으로 조현병, 기분장애,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인격장애, 물질 남용이 있을 때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사정 요소, 자살 행동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해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자살 환자의 사정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살 시도의 환경을 사정해보자. 굴욕적인 생활 사건이 있는지, 자살 준비 활동으로서 자살 노트가 있는지, 유언을 작성했는지,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는 행위들을 보이는지, 방법의 치명성, 미수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를 사정해봅니다. 자, 정신질환, 과거의 자살 기도, 정동장애, 우울, 알코올 중독, 물질 남용, 청소년기의 행동장애, 노인의 조기 치매. 성격적 요소로서 충동성, 공격성, 적대성, 인지적 완고성과 부정성, 절망감, 낮은 자존감, 경계성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현재 증상으로서 절망, 자기 비난, 실패감, 무가치감, 지속적인 불면, 체중 감소, 사회적 위축, 우울초조, 안절부절, 피로, 말이 느려지고 자살 사고가 계획이 있는지, 정신사회력으로 최근에 이별, 이혼, 사별, 혼자 죽어, 무직, 최근에 직업 변화 또는 실직, 삶의 스트레스, 이사상실, 학교 문제, 가족력, 자살 행위의 가족력, 그리고 정동장애, 알코올 중독은 둘 다 있는 가족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살 위험 요소의 조금 더 구체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자살 얘기를 하면서 자살의 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살의 단서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 속에서 이 대상자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살의 단서를 찾아 쓰시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 사정 요소, 자살의 단서들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대처 기전, 자살 행동과 관련된 자아 방어 기전은 부정, 합리화, 주지와 퇴행이 있고요. 자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처와 적응 기전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대처할 수만 있었다면 굳이 자살할 필요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면 내가 굳이 자살할 필요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난 거다. 사정시 주의점,
자살 사고와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자살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당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만으로도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정할 때는 꼭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대상자는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질문받으면 안도감을 느낀다. 아,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그 작은 곳에 있던 그 불씨를 그래도 찾아서 지펴주는 거죠. 자살 가능성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게 그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자살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변 인물의 자살 유무, 가정폭력의 경험, 과거의 자살 사고, 자살 시도 경험은 지속적이고 높은 위험 요소가 돼요. 사정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 간호수행, 자살 시도 환자 간호 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지침.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자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즉각 보고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죠. 주변 환경에서 위험한 물건을 모두 제거하고 자살 위험이 아주 높다면 자거나 목욕할 때도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약 복용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죠. 이 약을 통해서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약을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액체형으로 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행하는 모든 안전 방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치료진이 환자에 대해서 염려하고 돌보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환자가 갑자기 차분해지거나 평화로울 때 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 내 마음속의 결심이 끝났거든요.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살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불안 해소예요. 그래서 진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기 개입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 개인 정신치료 상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죠.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흔한 것은 개인 정신심리치료로 전통적인 역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문제의식 접근,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등 다양할 수 있어요. 자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심리치료의 방향은 현재 문제 해결 중심,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라면, 위기 대처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자아의 강건성 높이기, 충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인내심, 분노 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관리, 자존감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단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개인은 가족의 하위 체계로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개인 구성원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항상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신을 향한 폭력 잠재성, 자살이에요. 이 자살에 대한 간호과정. 자, 자해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위험한 물건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투약 감시해야 되죠. 최우선적인 순위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간호활동이다. 환자의 행동은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것이다.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강점,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러면서 개인 위생과 외모 관리를 격려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낮은 자존감, 내부로 향하는 분노, 이것과 관련된 잠재적 우울을 반영해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의 방어 기전 중에 하나는 함입이죠.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적응적 자기 보호 반응을 이행할 수 있다. 자기 보호 반응. 감정의 인식, 분석, 표현을 촉진하고 불건강한 대처 기전을 인식하도록 돕고 대안적 대처 수단을 확인하고 건강한 대처 행위를 보상한다. 그 대처 행위를 잘 알고 그 대처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적응적인 대처 기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룰 수 있도록 건강한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인할 것이다. 중요한 타인이 환자와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가 지지할 수 있잖아요.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의뢰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낮은 자존감, 우울, 자기 파괴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살까지 갈 수 있어요. 치료 계획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계획에 환자와 중요한 타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확인된 건강 간호 요구, 의학적 진단, 지시된 치료와 투약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반응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요. 건강 간호 계획의 이해, 참여. 그러면 그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계획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17번째로 넘어갑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개론과 주요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자,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는 정서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자기 조절 문제예요. 많은 증상은 전형적인 발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특히 유아기의 분노 발작. 그건 정상적인 발달이에요. 그죠? 증상이 장애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때 진단 기준과 관련되는 행동의 빈도, 지속성, 다양한 상황에 만연된 정도, 손상의 정도를 개인의 연령과 성별과 그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정상 기준이 무엇인지를 각해서 상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려한다. 자기 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에 속하는 장애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품행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이 있어요. 첫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 반항적인 행동, 보복적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음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이 존재합니다. 형제, 자매가 아닌 적어도 1명 이상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데, 자, 분노, 과민한 기분에서는 자주 욱하고 화를 내고 과민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크게 분개합니다. 자,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권위자와의 잦은 논쟁,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논쟁하고 자주 적극적으로 권위자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자주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며 자주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보복적인 특성. 6개월 안에 적어도 2차례 이상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게 되고요. 현재의 심각도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눌 수 있는데 경도는 집, 학교, 직장, 또래 집단 등 한 가지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경우, 중등도는 2가지 상황, 고도는 3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간헐적 폭발장애입니다. 간헐적 폭발장애. 진단기준,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폭발이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폭발하는 겁니다. 다음에 항목 중 하나를 특징으로 보여요. 언어가 공격적이다. 재산, 동물,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고, 신체적 공격성은 재산 피해나 재산 파괴를 초래하지 않고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 재산 피해나 파괴, 그리고 동물 또
그리고 또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폭발적 행동을 12개월 이내에 3회 보인다. 반복적인 행동 폭발 동안 표현된 공격성의 정도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유발되는 정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 폭발로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충동이에요. 이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자, 반복적인 공격 행동 폭발은 개인에게 현저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거나 직업적 대인관계 기능 손상을 주거나 경제적, 법적인 문제까지 관련될 수가 있어요. 생활 연령은 6세 이상, 6세에 상응하는 발달 단계 수준일 때. 세 번째, 품행장애. 품행장애 좀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규범과 규칙을 위반할 겁니다. 규칙 위반. 12개월 동안 다음에 15개의 기준 중 적어도 3개 이상에 해당하게 되고 6개월 동안 적어도 1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신체적 싸움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고 타인을 계속적으로 어떤 위협을 끼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합니다. 재산 파괴예요.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 사기 또는 절도,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것, 어떤 물건을 얻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품을 훔치는 것, 심각한 규칙을 위반합니다.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전부터 자주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밤에 적어도 2회 이상 가출하고 장기적으로 귀가하지 않는 가출이 1회 이상 있으며 13세 이전의 무단 결석을 자주 하게 돼요. 아동기 발병형, 청소년기 발병형,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발병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병적 방화입니다. 병적으로 방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을 지른다는 겁니다. 자, 1회 이상의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는 방화가 존재합니다.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다. 방화 행위 전에 긴장, 정서적 흥분이 나타나요. 긴장, 정서적 흥분, 방화하고 나서는요, 기쁨, 만족, 안도감이 나타나요. 불에 대한 그리고 불과 연관된 상황적 맥락에서 매혹적이고 흥미, 호기심,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화는 금전적 이득, 사회적, 정치적 이념의 표현, 범죄 행위의 은폐, 분노나 복수심의 표현, 생활 환경의 개선,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 손상된 판단력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긴장해 있다가 불이 나는 걸 보고 기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아니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방화는 품행장애, 족증사파, 반사이득 성격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긴장, 정서적 흥분으로 인해서 기쁨, 만족,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방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병적 방화라고 할 거예요. 자, 병적 도벽입니다.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르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자, 내가 꼭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갖는다기보다는 이 훔치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훔쳤어. 그럼 이 긴장감이 해소가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 만족감, 안도감 등이 있어요. 훔치는 행위를 분노나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나한테 당해봐. 이런 식으로 도벽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긴장감을 느꼈다가 이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느껴지는 이
카타르시스적인 느낌, 기쁨, 만족감,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병적 도벽이라고 합니다.